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방어 시간 본격적 끝나고 쐈다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14일 한 주의 마무리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패션 지적을 받고 오늘 각성해서 제대로 우리 MG야 형들 이거 장난해? 거의 유치원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네. 영한 패션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한 명 더 있어요. SM 아이돌 같아. 춤 못 춰. 라이즈 같아요, 라이즈. 탤런트는 번호가 있고 네. 나는 탤런트는 없으니까. 그래도 스타잖아요, 스타. 스타성. 에이, 탤런트는 제가 압도적으로 밀리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보는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 스타성이 딱 있고. 비주얼이 되니까.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랑은 한 네. 1년 반 됐어요. 근데 첫 방송을 제가 기억하는 게 제 생일이 1월 27일인데 네. 1월 27일 날에 방송의 첫 데뷔를 저랑 클로징벨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와 진짜 최고의 선물이다. 어디다가 나타나 보석이 나타났다. 네. 1년 반 뒤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같이 모자 뒤집어 쓰고 네. 이럴 줄 몰랐지. 그렇지 몰랐지. 맞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도 이제 네. 코스피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돼서 한 번에 뚫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맞아요. 2762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를. 일주일 전에 2765로 올렸잖아요. 2765, 지금 딱 엊그저께 2795 62. 62. 오늘 팔았어야 됐네요. 아니 근데 2795 높였잖아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30포인트 남았는데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 가면 또 높이나요? 되면 그때 낮춰지나요? 고민해 봅시다. 그때 매우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네. 주시는 그 숫자에서 한 0.8, 0.9 곱해가지고 지금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 새로운 정보는 뭐 있어요? 새로운 정보? 오늘 얘기할 거 있어요. 그래요? 오, 오케이. 우리 그 오프닝 벨 할 때 네. 8만 전자 막 이렇게 하니까 슬프다고. 왜? 이 8만 전자로 지금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희망을 가지고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시 23분 지나가고 있고요.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수는 어떤지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동시호가에서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기 직전과 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주요 종목에서 뭔가 변화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겠죠. 삼성전자에서 일단 큰 움직임이 없는데 일단 나머지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조금 더 이제 딱 종 땡땡땡 치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기본적으로 투심 자체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슈나 테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순환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일단은 다음 거래일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선물의 이런 포지션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나갔었던 외국인의 이탈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로는 3천억 정도가 매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거래에 9천억 들어왔고 3천억 들어왔으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1조에서 1.2조 밴드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탈됐었던 수급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로 해서 이거를 메워준 과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포지션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파생에서의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선물과 현물 간의 베이스 차가 크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수급적인 기조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뭔가 확인을 얘네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히기 전까지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안 움직이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선물에 대한 이런 지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롱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롱 포지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저는 변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엔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런 전망치들이 좀 뭔가 높아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결국엔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는 데까지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월요일 날에 장 어떻게 펼쳐지는지 네. 그것도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오프닝 벨 저희 할 때랑은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었네요. 좀 수급도 좀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2차 전지는 더 많이 밀렸고 맞아요. 또 테마성으로 간 종목들의 그런 종목들도 식품 같은 거 올라오고. 조금 삼양 뭐 이런 거 갔었던 것 같은데 4조 대림이 또 상한가. 오. 근데 뭐 김밥 수출한다고. 네. 냉동 김밥 36톤? 요거를 수출해서 36톤? H마트에 또 미국에서 와. 판다라고 하네요. 근데 냉동 김밥이 맛있어? 이게 근데 그 트레이더조 알죠? 트레이더스 조. 트레이더조. 트레이더 조스. 트레이더 조스였나? 맞다. 맞죠? 그 트레이더 미국에 조스 맞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대요. 그 인기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뭔가 건강한 비건, 뭔가 살 안 찌는 뭔가 그런 느낌의 음식으로 엄청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김밥은 실제로. 갓 만든 게 맛있는데 그러니까. 김간에서 참치김밥 먹으면 그러니까. 기절하겠네. 와. 그러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 냉동김밥으로도 충족이 되나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오늘 장 코멘트 해주신다면 예상했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정도? 그 반도체가 다 간 것도 아니고 화장품도 그렇고 다 그렇고 아까 자동차 말고는 특별한 게 아주 센세이션 없었거든요. 그냥 장이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체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올라간 거는 먹는 거. 더우니까. 먹는 거. 삼양식품, 농심, S&D 오늘도 또 올랐어 10몇 %. 19%. 농심도 올랐고 삼양도 많이 올랐고. 폭염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올랐나요? 뭐, 폭염? 육계 뭐 이런 것도 올랐네. 하여튼 음식 쪽 음식 해서, 제주 맥주도 네. 오르고 S&D 오르고 더우니까. 요런 종목들 올랐군요. 이제 저기 8월 달에 한국 네. 여름은 엄청 덥대요. 폭염이랑 폭우래. 폭염 폭우. 그래서 폭발하겠어. 그러니까 40도는 명암도 못 내민대. 그 50도예요? 40도가 오면 어떡하라고. 지금 그럼 우리 행간의 의미 읽어요? 읽어? 명민준의 매사기? 아니 저는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수산주 네. 먹는 거 그리고 맥주 이런 종목들 또 올라갔다는 거 알겠습니다. 전기쟁이님이 생방 처음 와서 좀 설레네 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방의 또 묘미는 네. 채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패션 딱 신경 쓰고 왔더니만 옷 어디 거냐고 난리 났네. 우와. 이거 안 어디 가르쳐줘. 거예요? 안 가르쳐줘. 태무? 아이 안 가르쳐줘. 잘할 잘하. 거. 네. 자, 알겠습니다. 3시 28분 지나가고 있고요. 동시호가에서 지금 뭐 좀 던진다라는 의견이 꽤 있네요. 그래서 오늘 요거 마무리 때는 어떻게 되는지 네.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6,400억 정도 사지 사주고 않아요? 있어요. 하창원 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6천억 정도를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한 좀 준비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왜 3조 3천억이나 나갔었던 그런 삼성전자에서 시장이 그 수급을 맞췄는지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롱을 포지션을 잡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흐름이 나온 거니까 네. 오늘의 이 수급까지는 조금 어차피 이거 그 월요일 날 시초에 좀 방향성 보이면은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시야가 탁 트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오늘 주말에는 그래서 그런 고민하시기보다 그건 제가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말 사이에 나 어떤 산업 픽할지 어떤 산업 공부할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놓쳤는데 12시, 11시부터 쫙 떨어져가지고 미친 듯이 떨어졌네. 한미반도체. 얼마나 떨어졌나요? 5%? 그러네요. 마이너스 4.50%. 2차 전지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간다고 얘기했었던 네? 제가요? 2차 전지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걸 고민해보자 했냐? 네네. 변명을 좀 해보자면 네. 자, 그거죠. 그거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아.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 과연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이 어쨌든 캐즘 구간에 있으니까 이 긍정론이 긍정론으로 끝나는지 그다음에 기간의 수급 이탈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 죄송합니다. 더듬으시고요. 그냥 사과할게요. 예. 뭔가 죄송합니다. 그냥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말하다 다 내려놨어. 그냥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사실 뭐 웃픈 상황입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좀 기대를 주다가도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박가영 아나운서가 또 나와가지고 네. 에코프로 BM인가 28만 원 정도가 사셨어요? 평단인데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되나 안 되나 뭐 그저께 그랬죠. 네, 그 맞아요.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땡땡땡 많은 분들이 쳐주셨습니다. 탈감님, 권종근님, 서장훈님, KKO 형님은 딩동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전기쟁이님도 땡땡땡, 땡땡땡. 깡깡깡, 땡땡땡, 딩동댕, 뭐 퀭퀭퀭 별거 다 있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수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조금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아까 동시효과 때보다는요. 그래서 2,75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0.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거래 대금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지금 15조 7천억. 어제는 18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거래량이 아무튼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에서 이게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확장된 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 자체가 좀 그래도 풍부하게 이제 좀 이렇게 손바뀜도 나오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 대비했을 때 1.07% 하락을 했고요. 거래 대금은 10조 이하로 떨어졌네요. 9.5조 수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수급의 변화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선물이 1,700억대까지 매수세가 줄었죠. 현물은 7천억까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선물이 들어올 때 좀 기간이 따라오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 부분에서 좀 반대 흐름이 있었고요. 외국인이 원래는 한 2, 3천억 살 때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프로그램 비책 순매수도 따라왔는데 오늘은 좀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라인에서 이 담았던 부분을 좀 바스켓으로 던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을 보실 때는 이따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나올 텐데 네. 일단 오늘 좀 차익 났던 화장품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네. 요런 높은 쪽에서 HBM 소부장 요런 쪽은 조금 수급적인 분석을 오늘 좀 집중도 있게 네.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소구해 보시면서 도대체 어느 쪽에서 얘네들이 수급이 나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부분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외공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빠졌는데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를 한 거, 전기차에 대한 코멘트를 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 좀 하락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는 좀 좋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오늘 금요일 장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노려보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보다 조금 다음 주가 기대가 더 되세요?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경계감을 가져야 됩니까? 왜냐면 제목도 네. 8만 전자, 뭐 2,800 이런 사요 얘기 마요 사용 하잖아요, 마요 사실.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런 좋은 분위기 다음 주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혹은 요 정도 선에서 다음 주는 분위기가 좀 바뀔지. 다음 주에 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실적 시즌으로 또 금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뭐 낸드라든 이런 쪽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좀 잘 맞춰줘야겠죠. 일단은 5월 21일에 나오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일단은 나쁘지 않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시기 되면 이제 또 증권가 리포트가 하나 둘씩 이렇게 막 튀어나올 텐데 그때 이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게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장열 본부장님이 이제 해외 기관들 거 얘기하시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룸을 좀 키웠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룸 자체가 좀 같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눌렀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막 너무 막 무조건 안 간다 이런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롱으로 보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데이터랑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이제 주도주 위주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네. 코스피랑 코스닥의 지금 차트가 완전 다르거든요. 코스피는 지금 전 고점 뚫으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좀 무너졌어요. 2차 전지 때문에. 네,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코스닥은 배제를 하고 코스피만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코스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물론 코스닥도 우리가 다시 봐야죠. 다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큰 수급의 기조에서의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올 때는 대형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좀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급 설명드릴 때 삼성전자와 국내 증시 전체 수급과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급의 집중도가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괴리도가 일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에 지금 CPI, PPI가 굉장히 잘 나왔고 파월도 그 데이터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물가지표나 이런 추 흐름 뭐 이제 CPI랑 PPI가 잘 나왔으니까 PC도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FOMC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네. 그런 거에서 뭔가 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오늘은 근데 그게 타격이 좀 크죠. 그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 취소 언급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투심상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제한되는 흐름이 6월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7일 날그 저기 프레지던셜 디베이트 하잖아. TV 디베이트. 대선 토론. 거기서 기도하세요. 27일 날 대선 토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2차 전지 어느 쪽으로? 갖고 계신 분은. 바이든 이겨라.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바이든 않게. 된다고 뭐. 여기 또 저기 누구 또 원하시는 분 또 제가 테러 당할 수 있으니까. 무슨 뭐네? 무슨 테러요? 미국 사람 정치적인 카멘트 하면 미국도 좀. 아 미국 정치는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트럼프가 쓰러지기를 바라세요. 아 트럼프. 스스로 그거 너무 더 심하게 얘기하려는데 안 한 거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아그 대선 제가 네, 정리 부탁드려요. 사회화된 네. 포장지로 네. 잘 마무리를 해서 네, 전달 다시 부탁드릴게요.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없는 거 치고 큐. 대선 토론에서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조금 더 우위에 서기를 바라면 아하. 2차 전지가 거기서 또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아.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두 분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약간 대선 토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약간 토론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길잖아요. 아니 서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뭐 그룹 회장이 괜찮으신데도 글로 가세요. 그걸로 이렇게 네. 뭐 썰을 누가 풀어가지고 아침부터 난리를 보기에는 네, 이런 맞아요. 투자자들이 천진데 거기 또 내가 자기가 안 퍼뜨렸다고 해서 세이프합니까? 거기 저기 그 편승해서 또 매매한 사람도 많고 네네. 그게 이런 정글인데 그 남의 나라 대통령 그 뭐 저기 이차전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네.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얘기 못하나요? 네. 루시님이 잡혀가요? 루시님이 하루라도 김장열 본부장님 재밌는 멘트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아우,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잘 주무시겠네요. 이런 거 재밌다는 말씀이시죠? 재미도 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루시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27일 날 대선 토론에서 누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하고 싶은 말을 덜 까먹는지 이런 거 따라서 누가 오래 서 있는지. 잠깐만. 이렇게 누군가 덜 까먹는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거 잘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는 뭐 27일이니까 다다음 주 정도는 그런 대선 토론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네. 그거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하창 본부장님 어떻게 시황을 쭉 가보죠. 섹터. 네, 섹터로 가보면요. 네. 이게 김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밥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 사실상 이제 우양의 투자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듯 했는데 이 사조 대림에서 참치 3종 세트를 또 이제 김밥 3종 세트를 또 만들어내면서 이게 또 뉴스화가 확 됐고 거기서 이벤트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물량 자체가 1차, 2차 인도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물량 자체가 사실 이렇게 뭐 상한가가 그 다음에 올라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가 먹는 거에 다들
환호를 하고 있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조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올라가면서 또 먹는 거 다 올라갔어요. 뭐 시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사조 그룹주가 올라가니까 사조 시푸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CJ 시푸드도 올라가고 나머지도 다 같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 사조 음식은 너무 맛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사조 대표적인 게 별로 뭐가 없고. 있어요? 참치. 사조 참치.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동원. 동원 참치. 난 동원이 맛있던데. 아니 사조에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사조 시푸드. 시푸드? 시푸드. 뭔데 그게? 몰라요. 뭐 사조 뭐 등등. 근데 저는 사조 먹었을 때 기억이 그렇게 막 맛있진 않았는데. 엄마가 안 사줬구나. 근데 저는 진짜 편하네. 엄마가 뭐야? 안 사줬다. 근데 저는 이렇게 네. 편한 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내가 맛있다 맛없다도 함부로 말 못하잖아. 근데 난 영향력이 없으니까 사실 맛 없어 나는. 모두가 다 맛. 제가 봤을 때 내일 또 월요일날 다시 사과하실 아니 것 내가 같은데. 사람한테 사과를 왜 해요? 나도 소비자인데. 우리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광고라도 한번 불러. 나 이쪽 앉아야겠네. 내가 뭐 말 좀 저는 일로 잡혀갑니까? 영향력 있잖아요. 영향력. 사조.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는 네. 다음 K푸드는 무엇이냐? 다음 케이프 소주. 호떡, 호떡? 떡볶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거 관련 근데 떡볶이 관련주가 별로 없네. 떡볶이 하는지 모르는 거. 밀키트 막 만드는 데 있는데 밀키트. 상장사는 그럼 이제 뭐 아니고. 밀가루 만드는 데 가겠죠. 밀가루 만드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이 테마가 그렇게 셀까요? 그러니까 사실 테마적으로 이렇게 증시를 장악하면요. 그냥 거의 끝까지 진짜 1%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한 번씩 날리는 게 보통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좋은 거는 아니죠. 잡채 나왔는데 잡채? 외국인들이 잡채 진짜 좋아하는 잡채 좋아해. 그죠? 잡채 좋아해요. 그럼 당면 맞아요. 관련주 이런 거 사요. 안 알지. 근데 너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찾으려 그러는 게 네. 너무 좀 짜치지. 아. 그렇죠. 짜치. 차라리 이런 거 할 바에는 화장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 글쎄 말이야.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지속적이고. 어쨌든 뭐 K 뷰티, K 붙어서 아 말이 되잖아. 온라인 갔으니까 오프라인도 간다. 그쵸. 그럼 미국 갔으니까 동남아도 간다. 뭐 갖다 붙일 게 있는데 아직 PR이 과거보다 좀 싸다. 뭐 이렇게 이건 없잖아. 치면은 그 제가 봤을 땐 탄산 음료랑 탄산음료 그다음에 칠성사이다. 예, 칠성 롯데 칠성이나 롯데 칠성. 하이트질로 같은 애들이 여름이니까.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별로 안 움직이기도 했고 과메기 뭡니까 과메기? 그다음에 외국인들 과메기 못 먹어. 아무래도 저도 탄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탄산. 이 더우니까 오늘도 막 이렇게 혀 내밀고 그래.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너무 막 탄산 이 청량감 있는 걸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먹어도 소용없어. 왜요? 이 갈증에는 도움이 안 돼. 한 3초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 근데 몸이. 어차피 모멘텀으로 가는 거니까. 아 그쵸. 근데 얘네들 이 종목군들이 아마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어쨌든 룸이 나오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순환매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뭐 주말이니까 한번 그 시음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리포트도 시음하시면서 요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게 다 나오네. 네. 십전대보탕, 십전대보탕. 홍어, 도토리묵, 과메기, 냉동 비빔밥. 냉동 비빔밥은 와우. 뭐예요? 여기. 근데 소맥이 진짜 좋은데. 아 해외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맥주는 밍밍해. 근데 소맥이 진짜. 왜 소맥이랑 맛있는데. 제품이 안 나오는 거야? 아, 그거 타 먹어야 맛있죠. 타 먹어야지 맛있다. 그렇죠. 외국인한테 그게 타져 있으면 맛이 없어. 탁탁 털어서. 근데 타져 있는 것 좀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타져 있는 것도 타져 있는 괜찮다. 거- 타져 있는 거 나온 거 없잖아요. 타져 있는 걸 타져 있는 것도 팔면 없지. 팔릴까? 안 팔릴까? 근데 그게 모르겠네. 소맥이 그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이게 많은 사람마다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맛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그렇지. 호불호가 없지. 진짜 많이 맞아, 달라지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소주랑 1대1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뭐 2대1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애매하게 막 그 맥주병 요거에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소비자의 입장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탠더라이즈가 돼야지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냉동 김밥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어려울 수 있겠네. 여의도 스타일은 1대1입니다. 1대1. 1대1 너무 세다. 1대1에 한 입에 딱 털어 넣을 수 있게. 와우.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딱 해가지고 빵빵. 그렇군.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술안 좋아해. 가을 되면 다르죠. 자, 알겠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오늘 김밥 상한가 같다는 거 테마주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 옆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조선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하나엔진이나 뭐 기자재나 이제 뭐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HD, 현대, 미포가 PC선에 대한 발주가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반적인 좀 트리거가 만들어졌고요. 또 은행에서도 뭐 이제 약간 뭐 돈 빌려주고 막 이런 것들에서 조금 규제가 풀리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일단 뭐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로 넣어놓긴 했는데 오늘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떠들썩하셨고 아마 소식들을 다 접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지배구조에 대한 네. 출자 부분에서 좀 영향이 나올 수 있을 뻔한 그런 이슈가 찌라시로 돌았는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다시 조금 뭐지 이렇게 물음표가 됐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변압기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변압기. 오전에 이제 그 좀 의미 있는 라인에서 반등 지지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그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사실 스토리는 되게 좋은 산업이에요. 스토리로는 정말 아직도 무궁무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룸이 남아 있는데 기술적인 좀 조정이 필요했었던 구간인데 그게 이제 요번에 요걸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조정으로 갈지는 이제 뭐 하루 이틀 안으로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또 먹는 거 라면 쪽 뭐 아침에 김장렬 본부장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가 올라간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이제 넘버 부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실적도 상향, 목표 주가도 상향. 네. 와 라면이요?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게임주에서 이제 뭐 펄어비트나 이런 일부 종목군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파노나 이런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중국 쪽에서 이 커졌을 때 결국엔 중국 기업이 더 많이 들고 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수급발 부분을 움직였고 네. 뭐 HBM이나 이런 쪽은 많이 눌렸는데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은 좀 장중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 제가 이 테마를 LG 인텍이라고 적었는데 네.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판에 LG 노텍도 좀 급등이 많이 나왔고요. 올랐어요. 네. 네, BH도 좀 상당히 올랐습니다. 어제 잠깐 쉬더니 오늘 한 7%. 네. 엄청난 거지. 이제 진짜 애플의 시대라니까. 진짜 애플 쭉 올라갔잖아요. 진짜 애플의 시대야. 진짜로. 왜? 어? 왜요? 이유를 대야죠. 이유는 없지. 항상. 나도 애플 먹고 싶다. 애플. 애플 너무 비싸져가지고 와. 요즘 애플 고맙습니다. 먹기 어려요. 애플 진짜 금사가. 그게 아니라 이제 AI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교체 수요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아주 뻔한 얘기네요. 뻔한 얘기죠. 네. 저한테서 뭐 특별한 겁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저 그 현대모비스 뉴스 있는 네. 거는 우리가 아는 그 뉴스입니까? 네, 그러겠죠. 그거 좋습니다. 그럼 네. 뉴스 그 하락 섹터로 갔다가 가기 전에 저희 게임주에서 크래프톤 오늘 음. 많이 오른 거 보셨어요? 구렵부턴. 구렵부톤 52주 신고가. 오 진짜요? 52주 신고가 오늘. 제가 구렵부턴. 체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 와, 구렵부턴 그래서- 봤어요. 근데 별로 안 오르는 거야. 2% 올랐어. 2%. 오 2.4. 근데 결국 근데 신고가예요. 2.5% 올라서 마감했네.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얘네는 군뱅이처럼 그냥 기겁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분이 그쵸? 근데 참을성이 그때 저희가 어떻게 멘트를 했냐면 제가 그분의 투자 성향을 다시 점검해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종목에서는 멘트 할 게 없다라고 한 게 좋으니까 그냥 두셔라. 근데 이제 투자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시고 이제 다른 종목 하실 때는 잘 맞춰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까지 콸콸콸 중에서는 가장 짧게 종목에 대한 코멘트 했어요.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바로 넘어갔기 그쵸.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구렵부터 역시 민트가 좀 살렸다. 고영 언제 신기하다. 살립니까? 고영. 고용 오늘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고용. 됐어요? 그리고요. 아, 안 오늘 됐고요. 안 됐고요. 오늘도 안 됐고요. 예. 아, 죽었- 안 죽었고요, 됐고요. 이게? 주걱고용인데 요거 언제 살아날지 네. 진짜 이거 살리면 진짜 인정이다. 진짜. 인정. 살았고요 좀 달라. 그 크래프트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른 저쪽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종목 중에서 기대감이 있어서 답답하니까 타이밍이 맞춰서 이제 가는 종목이 있고 네. 요렇게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근데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갈까요? 네, 하락 섹터는요. 네, 오늘 2차 전지 쪽 아무래도 아, 트럼프의 발언이 오케이. 네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빠졌고요. 트럼프 뭐라 그랬어요? 전기차 수혜 정책 이거 취소. 음.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애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도 사실 좀 석유화학군 쪽으로 좀 많이 뭔가 이게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왜냐면 이게 정책이 잡히면 그때 제일 열심히 또 됐었던 정권이기도 하거든요. 관련된 정책들이. 그래서 이거 애초에 좀 안 되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 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장품에서 오늘 좀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튬이나 뭐 원전 뭐 태양광 이런 에너지 쪽에서도 일부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차 전지. 2차 전지 코멘트를 좀 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뭐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리튬 가격이 어제자로 그 최근에 한 10% 빠졌어요. 리튬 가격이 빠졌다. 근데 KB증권에서 아까 아침에 했는데 그 카멘트를 했는데 별로 그다지 뭐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가격이 2, 3월 달에 올라갔던 것 자체가 네. 수요가 아니고 다 아는 얘기인데 공급 뭐 감산하고 뭐 광산이 안 되고 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사그러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에서. 그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러니까 투자를 네. 또 못 하겠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 요 정도면은 그래도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또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확률 싸움이잖아요. 네. 확률이 굉장히 잘 안 먹혀드는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싼 전기차가 많이 팔려가지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또 나온다 이런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하락 섹터 상승 섹터 중에서 네. 다음 주에도 얘네는 흐름이 비슷할 것 같다라고 보는 상승이나 하락 섹터 있어요? 상승 먼저. 상승 먼저. 일단은 먹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는 계속 갈 것 같다. 네. 그리고 변합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좀 분석을 좀 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면 이게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해서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면은 좀 그런데 지금 쳐보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반도체. 근데 반도체에서는 그 대장주들. 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얘기할 때 종목을 막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오늘 빠졌지만 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삼성전자 딱 이렇게 5개만. 네, 그 5개도 사실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5개 안에서 한두 개만 2개 정도만 선정하셔가지고 플레이 하시면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오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저기 상승 섹터 중에서 다음 주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상승 같다. 뭐 있었죠? 아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상승 화면 섹터. 보여주시면요. 네. 김밥, 조선주, 자동차 부품, 변압기, 라면 게임주, 반도체, 애플 관련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라면, 반도체, 조선주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라면,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 하나마티리얼스, 이오테크니스 좋은데 올라가는 거 그거 지속성은 잘 모르겠고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역시나 대형주. 삼성전자 반도체 다른 중에서는. 소부장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주 대표, 조선주 약간 저런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참고해 보셔서 다음 네. 주에 또 전략을 좁히고 아이디어를 얻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거 추가할게요. 종목은 이거 요 얘네들 말고 자동차 부품주 얘네 말고. 자동차 어. 부품주. 얘네 말고. 쟤네 말고 자동차 부품주. 적혀 있는 SL 게- 화신, 서현이와 뭐 이런. 오늘 올라간 이유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네, 적혀 있는 게 얘네라서 말 안 했는데 네, 얘네 빼고.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솔리마르님께서 네. 2차 전지는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데 너무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그래서 작년에 2차 전지 뽐뿌지라고 누구 나와가지고 어쩐다 저쩐다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가면 수급 꼬여서 안 좋다고 잘 될 것도 망한다고 몇 맞아. 번을 얘기하고 욕 바가지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 진짜 저기 내내. 다른 채널 가잖아? 진짜 매국노 돼 있어. 채팅창에 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관상이. 근데 이제 그것도 옳은 얘기 하려고 하다가도 네. 사실 욕 먹으면 김장현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 욕을 사서 먹고 있나? 저는요 사실 올라갈 때 그 제 에코프로 BM 50만 원, 에코프로 100만 원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막 150만 원 더 가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엄청 씹혔어요. 네. 100만 원도? 네, 저는 안 갔을 때 올라간다고 했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80만 원에서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130만 원 부를 때가 있었어. 80만 원에서 130만 80만 원. 원에서. 딱 그때가 붐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다른 애널리스트도 제가 아는 후배도 있지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걸 갖고 하니까 130만 원 안 나와. 내 생각에는 80만 원대였는데 네. 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어.
그게 1년이 걸릴지 6개월 걸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쪽 캠프다 했더니 반도체 아저씨, 그때 아저씨도 아니었지. 네. 근데 아는 거나 하시지 뭐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내가 그 댓글에 반댓글 80%다 달았지. 어.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 그거 쓰느냐고. 아니 다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답변하는 거야. 근데 엑셀 대답 주고 네. 찾아오든지 다시 질문하라고. 근데 아무도 다시 질문 안 하더라고. 아무도. 할 자신이 없는 거지. 어? 그렇게 해놓고 자기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누구를 욕하고 아유 진짜 그만합시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김현수 애널리스트 지나갈 때 여의도에서 가방 뒤로 어저- 잡아 어저께도 끌고 만났어. 앞에 길을 막고 진짜요? 팻말 들고 맞아 여기 그리고 진짜- 여러분 진짜 여기 안 무서웠어요. 보이죠? 3프로 앞에 와서도 얼마나 맞아요. 그랬는 줄 알아? 이 팻말 들고 우리 여기 지금 유리 보이- 스튜디오 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서 있었어.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진짜. 무슨 뭐 어디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근데 그러지 맙시다. 그때는 2차 전지에 쏠려 있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결이지만 반도체에 조금 더 쏠려 있는 시장이지 쏠려 않나요? 있어요. 분노 버튼을 쏠려 있는 거 어떤 거 쏠려 있지. 삼양도 다 쏠려 있지.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얘기할 때 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 아닌가 알기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이 상한가고는 삼양식품 84만 원 무슨 잡소리야 라면이나 팔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그쵸. 토대가 아니었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내가 하이닉스 내가 40만 원 갈 수 있다는 콜이 나올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30만 원 정도가 먹이겠지만 네네. 그럼 무슨 개소리야. 내년에 50조? 40조? 아니 내년에 올해보다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럼 그거 갖고 같이 얘기하자고. 그런 토론이 장이 되는 섹터가 있고 맞아요. 안 되는 섹터가 있는데 맞습니다. 안 되는 섹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거는 완전히 안 되는 아주 아사리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내가 23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테러지 뭐 애널리스트한테는. 결국 그 측근 치고 애널리스트 맞았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한 개 45만 원이었습니다. 45만 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게 10만 원 이하거든요. 맞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어도 네. 또 뭐 우리가 항상 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본인의 의견을 내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특징주 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특징주. 네. 그러네요. 어차피 그 뒤에 뉴스 금방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특징주는 일단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 복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역시나 이제 불닭볶음면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소스 관련된 뭐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막 먹는 쪽은 확실히 지금 엄청나게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머티인가 2차 전지는 요 2,500억 원 추가 블록딜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머티가 좀 이게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 거기에다가 뭐 트럼프발 영향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은 어제 보상 패키지안 때문에 이 덕분에 이제 장중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본장에서도 $190 이상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이게 또 슈용하고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투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파라다이스가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있어가지고 그거 있었고 네. 선진뷰티는 뭐 공장 확장이고 아침부터 말씀드렸고 요 밑에 숨어 있는 거는 하나 머티리얼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뭐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덥다고 네. 선크림 네. 관련주가 아 올라왔어요? 아침부터 와. 선진뷰티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 올라왔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뉴스로 가볼까요? 네, 뭐 오늘 단연 시장을 좀 핫하게 했던 거는 김밥이죠. 그래서 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3종 세트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먹어보고 싶네. 무슨 맛인지. 편의점 그 냉동김밥 저기 편의점 김밥 그 맛 아닐까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뭐 세트를 이제 갖춰서 마케팅적인 툴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먹어봐야지 알죠. 저는. 김밥. 배고프다. 근데 냉동밥이 저는 종종 이렇게 막 너무 밥하기 귀찮을 때는 네. 그렇게 해서 먹기는 하는데 좀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가격도 싸고 이렇게 볶음밥인데 해서 그냥 그쵸. 하면은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약간 요것도 돌리면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그 1차, 2차 초도 물량 나갔는데 합산 36톤이 나갔고요. 이게 15만 5천 줄에 해당해요. 네. 그러니까 양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후 매달 7만 2천 줄씩 계속 추가적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저 김밥
참 예전에는 김밥이란 것도 없었어요. 맞아. 저 유학생 때는 네. 스시라 그랬어. 스시. 스시. 롤 스시. 롤 스시. 연어 롤 스시처럼 이 김밥 딱 보면은 그냥 스시라 그랬는데 지금 김밥 이렇게 나와서 진짜. 내보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먹는 거 관련돼서.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네, 요거는 이제 두 번째가 지배구조 관련된 오늘 그게 있었는데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지만 이미 결과는 다 오픈이 되어 있죠. 이게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현대모비스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증권가 일부에서는 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지배구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출자가 되는 구조였는데 그게 아직 그 순환 출자 거래가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글로비스와 모비스 쪽에 좀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걔네 둘이 동시에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슈로 혹시나 만약에 좀 이게 이벤트가 진짜였다면 관련돼서 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더 연속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찌라시가 나온 거는 네. 정몽구 명예회장이 VIP실에서 돌아가셨다. 맞아요. 예.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 이런 게 찌라시로 돌았었고 네.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전혀 풍문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관련돼서 15% 갔다가 다시 7% 플러스로 좀 내려와서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건강 이상설 한번 있었을 때도 어디 대장 쪽에 장에 염증이 있다고 한번 그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때도 이제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또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찌라시에서는 이거는 사실이고 17일날 현대차그룹이 발표한다까지 날짜가 또 나왔었었는데 그거는 뭐 찌라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현대차그룹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공식적인 루트를 믿어야겠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니라는 부분이 또 애널리스트 분석에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주요한 인물들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서 또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 잘 정리 또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뭐 딴 얘기지만 네. 밸류업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저런 것부터 일단은 고리를 다 끊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애플도 뭐 스티브 잡스 죽는다 그래서 주가가 막 출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너가 뭐 몇십 개의 그룹사에 이렇게 상장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어딨냐고. 그쵸.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완전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완전 변수가 터지면 그냥 날아간다는 소리거든. 맞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진짜.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다음 뉴스는 조선인데 아까 PC선 그 발주가 전부 다여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뉴스를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라 그랬지? 조선업. 조선. PC 탱커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아침에 뉴스 신문 들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선종이 다른 거에서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다라는 그 수주량을 뛰어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대 미포조선이 나머지 조선 3사가 갈 때 조금 그 실적도 흑자 전환도 못하고 이제 개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소외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최근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 시장에 대한 뭐 다음 주는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어떤 그림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오. 뭘까요? 저 아. 뭐지?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뒤에 해가 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밝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빅 웨이브가 왔어요. 근데 소든 고미든 막 이렇게 즐겁게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가 이렇게 슝 오고 있는데 거기서 막 신나게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곰이 된 거죠. 네. 이제 고점에서 물렸으니까 곰이 되는 거고 또 시원하게 이렇게. 근데 얘는 잘 보시면 서퍼에서 지금
누워 있잖아요.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나 지금 넘어졌는데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손은 넘어진 거구나. 네, 손은 위에 잘 타고 있어. 왜요? 저 이거 설계한 거예요. 네, 이거 설명을 들은 오늘 그림이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나무도 서핑을 하고 있어. 나무 서핑하고 있어 뒤에서. 보여? 나무가 저 서핑 오른쪽 나무는 했다고 지금 저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거는 제가 해명을 하죠. 저건 산입니다. 산? 산이고 뒤에 산이야? 이게 산이고 야자수. 바다가 있어요. 요거 산이에요. 산. 산이 왜 저런 색이지? 파도가 커서 그래요. 파도가 커서? 아. 무슨 소리야? 요거 산이에요. 요거 산. 여러분들 이거 산입니다. 저 아이슬란드구나. 여기 돼지. 등산이네. 오른쪽 왼쪽이 산이야. 산이 색깔이 산. 똑같으니까 산. 헷갈리는 거지. 색깔이 저 다르잖아. 색깔은 제가 어떻게 못 바꾸더라고요. 아. 요 정도면은 제가 오늘 돌린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훌륭했습니다. 오늘 장인 정신을 해서 넘어졌는데 엉덩이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저렇게 위로 아래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파도가 저만큼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파도 싹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폭풍 같은 게 지나가면은 알고 보니까 해가 떠 있었다. 대단하네. 오늘 설계 되게 잘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암살자 형님이 인터스텔라라고 인터스텔라 딱 가면은 저 산인 줄 알고 봤는데 이만한 그러니까 파도여가지고 파도 그치 맞아 맞아. 갇혀버리잖아. 아. 파도 맞고 와. 인터스텔라라고. 그러게.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그 오늘 한마디를 계속 하다 보면 네. 나중에 진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AI가 똑똑해져서 나한테 답을 주면 나는 가스라이팅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얘를 답을 보고 내가 생각을 틀린 맞춰야 거겠지. 되고. 내가 틀린 거겠지. 네. 이게 의미가 있겠지. 그 알파고랑 이세돌 네. 대국할 때도 네. 그 수 두는 거를 사람이 이해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수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해한 것처럼 나중에도 AI가 어떤 네. 답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볼까요? 오늘 한마디는 좀 많은데요. 많아. 많아요? 많다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시원하게 다 하세요. 예. 제가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PD님 계신가? 지금 계시죠? 왜요? 안 계시면 그냥 막으려고. 이거 끝까지 가려고? 이광수 PD님 계신가요? 여기 계시죠? 오케이, 좀 이따 하고. 어저께 내가 100만 분의 1 얘기했잖아요. 100만 분의 1. 여러분들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오. 무슨? 2개월만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그 100만 분의 1을 우리가 그 하루에 그 주식시장이 몇 시간 열려요? 주식시장? 정확히. 6시간 반? 6시간 정확히 하네. 눈을 깜빡이는 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깜빡이거든요, 네. 보통. 그러면은 6시간 반이면은 그렇죠? 네. 그거 해보면 6시간 반이고 엄청 깜빡이겠죠. 하루잖아요. 네. 그리고 6시간 반 곱하기 하고 3,600번. 네. 3,600번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횟수.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 하루에 3,600번 곱하기 6시간 반 동안 하면은 눈을 깜빡깜빡 잘 보고 있으면은 엄청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 놓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동안 20일이잖아요. 그럼 48만 번의 기회가 나와요. 그럼 2개월 하면은 거의 100만 번의 기회가 나와요. 2개월 동안 열심히 눈 깜빡거리면은 한 번 정도는 100만 분의 1의 행운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 아는데. 주식시장도 아니 눈만 깜빡이고 화면 본다고. 아니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긴장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갖고 물론 준비해가지고 딱 시작하면 6시간만 동안 우리 2시간 듣고 우리 거 2시간 듣고 네. 점심 먹으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정몽구 그분이 돌아가셨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또 쫓아가지 마시고 그 쫓아갔다가 오늘 5% 마이너스야. 예를 들어서 긴장해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 달, 2달 하면은 100만 분의 1의 확률로서 엄청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1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 어저께 얘기했잖아.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이 모수가 늘어나면은 자기한테 또 온다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열심히 해봐. 100만 분의 1 정도 확률이 올 수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해야 끝난다. 네. 질문하면 안 끝난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 안 끝난다. 공감해야 여기 끝난다. 결혼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네네. 그 사람하고의 인연도 100만 분의 1 확률일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낮은 확률이죠. 운명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 PD님 중에서 2주 뒤에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만나는 행운을 얻어서 결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PD님 다음 주 결혼이잖아요. 네. 100만 분의 행운을 얻은 거잖아요. 네네네. 축하드리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봅시다. 농구의 결혼식. 우리 PD님 농구 아니에요.
우리 PD님. 풍족한 파티를 하라는 거야. 이거 유명한 사람이야. 피터르 브리허리라는 알죠, 그 알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근데 이게 참 이 그림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아 결혼식 갈 테니까 풍족하게 좀 잘 차려놔라.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디 가세요? 어디 아니, 가세요? 그 그림은 이거지. 이렇게. 얼마나 풍족해. 여러 사람 베풀고 그 풍족한 파티 하시고 100만 분의 1 확률로 얻은 와이프와 함께 네. 행복한 나날을 나날을. 이게 2주 D-Day 마이너스 14일이죠. 네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농부의 결혼식 농부의 피터르 결혼식. 브리얼이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족하게 파티 한번 합시다. 아, 다음 주에 좋습니다. 누구는 뭐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하여튼 파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티는 하고 하나 네. 더 있어. 네. 일상으로 가서는 아주 평범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미스터 앤 미세스 오늘 클락 정말 앤 끝없이 퍼시. 흘러지네.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50년 전에 나온 그림인데 네. 그 이름을 까먹었어. 누군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미국에 있는 미국인지 영국의 그 그림 작가예요. 이거 평범하잖아요. 이거 와이프 서 있고 네. 이건 편안하게 앉아 있고 네. 고양이 있네. 자창을 보면서 일상생활은 이렇게 파티가 연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100만 분의 1 만난 사람이지만은 일상생활은 평안하게 평온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상 끝. 정리 한번 해? 네, 해야 정리 될 뭐 것 같아요. 정리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네. 눈 크게 뜨고 시장에 있으란 얘기고 아하. PD님 결혼 축하한다는 얘기야. 깔끔하죠? 피디님 결혼은 시장하고 아무 상관 없었죠. 관계 그냥 없어. 축하한 거죠.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죠. 관계 없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 원래 상관없었어. 아니, 우리 이거 세트를 하는데 피디님이 그 정도 할애받는 게 아 그럼요. 아우, PD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티 하시고 네. 그다음 편안하게 즐거운 결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PD님한테 이런 얘기가 있네요. 결혼은 행복한 일입니다. 네, 행복한 그쵸? 일입니다. 네. 행복한 일이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 하고 싶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김정희 본부장님. 좀 알아두면 쓸데있지 않은 쓸모없는 지식 좀 알려주세요. 아침에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 주세요 이랬더니 세상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 쓸모 약간 아무 때도 쓸모없는 지식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알고 쓸모있는 싶으니까. 쓸모있는 지식은 별로 없고요. 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얘기하고 그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 EUV 펠리클 관련된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있어갖고 그 리포트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첫 번째 삼성전자는 뭐 레거시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2분기가.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복잡한 얘기했죠, 그렇죠? HB는 잠깐 있고 네. 이제 아직은 벌려져 있어요. 기대치가 7조 5천억에서 8조 8천억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좁혀지는지 향후 2주가 관건이길 같습니다만은 아직은 레거시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기다려 보고요. 두 번째, 중국하고 일본 외국인 입장에서 네네. 중국하고 일본보다는 한국이 덜 비싸다는 공감대는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은 좀 비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싸다. 예, 그런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인데 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한미반도체하고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갔단 말이야. 그 부담이 덜 하면서 뭔가 바닥이 좀 다져진 게 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요즘 내지 샀잖아요. 안 팔고 빠르지는 않더라도 좀 더 지속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덜 비싼 종목이 뭐냐? 한국이 덜 불편한데 한국에서 덜 비싼 게 뭐냐? 이런 측면에서 잠깐 HBM 그래 언젠가 돌아오겠지. 한 달만 기다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대표주를 살 수밖에 없다. 물론 환율이 확 내려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레거시하고 어떤 수급 쪽에서 그런 게 있고 맨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상을 없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언제 하든 두 번 하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전혀 무관하다. 내가 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는 금리 인하를 하기만 하면은 언제 하든 관계없어요. 그것 때문에 빠지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삼성전- 마치 엔비디아를 그것 때문에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되듯이 네. 비슷한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금리 인하 1회 그게 언제가 됐든 어쨌든 1회만 올해 해주기만 한다면 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둘 다 사야 되는데 누가 그래요? 뭐 삼성전자 간다는 얘기요? 그 HBA 있고 나서? 그럼 하이닉스 쇼트할까요? 그러기에는 하이닉스 이익이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야지 삼성전자 살 수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추세가 그렇게 계속 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중심을 하되 하이닉스 이 정도까지. 한미는 잡음이 들리잖아요. 잡음이 들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체크할 리포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한번 볼게요. 해당되는 거는 여기 SNS텍하고 FST입니다. 발음도 어려워. SNS텍, FST. 둘 다 공통점은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고요. 펠리클이라는 게 그 EUV 할 때 보호하는 그 막이에요. 보호하는 것이 펠리클이라고 있거든요. 마스크 보호하는 펠리클이라는 막이 있는데 요게 국산화가 안 됐어요. 국산화 안 돼갖고 국산화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네. 임박했어요. 오. 삼성전자 둘 다 투자했어요. 삼성전자 주주야. FST도 그렇고 SNS텍도 그렇고.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얘네들이 뭐 폭락했어요, 주가가. 오늘도 FST는 안 빠진 것 같은데 SNS텍은 좀 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왜? 미쓰이화학이라고. 미쓰이화. 네. 일본에 있는 회사가 얘네가 TSMC도 공부하고 펠리클에서 원천하거든요. 얘네가 2세대 펠리클을 뭘 개발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경쟁 심화 우려로서 어쩌고저쩌고 빨았다라고 SK증권에서 이슈 코멘트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들어오는 게 뭐 크게 이슈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 리포트 보시면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SNS텍, 리포트 미쓰이화학, TSMC. TSM 스스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개발 그거- 로드맵. 네네네. 그런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100% 믿는다 아닌다는 떠나서 이렇게 코멘트한 사람이 이상밖에 없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SK증권의 이슈 코멘트 요거 6월 14일 오늘 나온 거니까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인사이트 있으세요? 아니면은 그거 리포트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리포트 네, 소개시켜 주세요. 주말 동안에 좀 읽어볼 만한 리포트. 그러니까 코스피가 빨리 2300, 2800, 3000 됐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거 되는 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내년도 실적까지 땡겨서 가면 돼요. 게임 끝. 2차 전지 안 따라와도 2900 갑니다. 2차 전지가 더 빠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동참을 안 해도 삼성전자 한 10만 원 정도만 갈 수 있는 그쵸. 그 내년 거 땡기고 하이닉스가 30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내가 봐서 삼성 하이닉스 30만 원하고 하이닉스 10만 원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수가 가면은 3천 가는 건 애널리스트한테 달린 2,900 거예요? 이상. 애널리스트한테 달린 삼성전자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 비저빌리티를 가시성을 확인해 주면 되죠. 7월달 실적 같은 데서 보여주면 확인이 되겠죠. 실적에서. 그래서 되긴 되는데 아까 그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는 제로라고 관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별 관계 없다는 거는 걔네 내년 실적에도 가실 수 있는 걔네들이라 그렇지 나머지 주식은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만만할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IBK 증권에서 그 위클리 리포트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IBK 이코노미 모니터라는 걸 쓰는 분이 이코노미 계시더라고요. 모니터. 이분 얘기로는 물가 안정에 대한 이거는 기대치가 우리가 바뀐 건데 실질적으로는 물가 전망치를 높였다. 이번에 2.6이 아니고 2.8 높인 거 기억나요? 핵심 PC를 2.2가 아닌 2.8로 올렸는데 이게 22년 12월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음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는 이거는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금리나 만만치 않다는 거를 이분은 애들러서 많이 얘기를 하신 분인데 이분 말을 믿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분만 틀렸어. 아까 오전에 얘기해 그럴 수도 있는데 한켠에 읽어봐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그분이- 구조, 역학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분은 이제 정통 과거 에코노미스트고 관록이 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무시할 거 아니에요. 개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어저께 삼성전자 그 리포트 나왔잖아요. 네. 그 저기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그 리포트는 삼성전자만 나온 거고 네.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나온 리포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줄래요? 읽어봐줘요. 반도체 지금 더 사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누구야 이거? 아까 어저께 얘기한 삼성전자. 삼성증권. 근데 이제 좀 길게 적었어. 저는 이제 2번 다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 읽고 나서 느낀 거는 100% 파지티브하지만은 않았어요. 제 느낌에는. 네. 완전히 파지티브하지 않아요. 이게 네. 여기도 약간 경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중국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경계에 대해서 코멘트한 게 있어서 저는 뒷부분에 중국에 대한 중국 업체들 중국. 업체에 대한 얘기는 한번 오래간만에 썸머리 한 게 있으니까 네. 참조하실 만하다 싶어서 앞에는
넘어가더라도 네. 두 가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리포트 읽어보실 부분 소개를 간략하게 또 해드렸으니까 네. 실제로 한번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삭발 관련해서도 막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가 삭발 유효기간이 6월달까지잖아요. 그렇죠? 아, 2,852. 진짜? 맞아요. 6월달까지 네, 맞아요, 맞아요. 뭐 한없이 뭐 10년을 도 그런 삼성전자 에이. 20만 원, 30만 원 그냥 가지. 에이, 그래도 올해까지는 원래 아닌가. 원래 2분기였는데 2분기 다 끝났잖아. 여름 휴가 가기 전까지. 8월 어때? 8월. 안 된다고 했잖아. 8월. 이게 에이, 8월까지는 그래도 넣어줘야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8월 달엔 아니죠. 100% 가죠. 2,850 한번 트라이 하죠. 반도체 이렇게 올라오고 네. 자동차 잘 팔리고 네. 2차 전지 바닥에서 좀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한번 살아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7, 8월 안에는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6월 달은 힘들지. 근데 클로징 벨은 무슨 방송입니까? 클로징벨 예능. 시청자가 만드는 방송. 그렇죠. 시청자들이 뭘 원합니까? 응? 뭐 시청자들이 뭘 원합니까? 수익. 아니에요. 투표 한번 해요. 연장해라고 하셨어요. 수익. 연장해. 투표 기능 없앴어요. 이럴 때만 갑자기 그럴 거면 그냥 바리깡 갖고 와서 붙여. 뭐 어거지로 이렇게 할 거면 뭐야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맞아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콸콸콸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저의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5%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정도입니다. 제가 명동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명동 올리브영에 외국인들이 늘 즐비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외국인들이 올리브영 큰 쇼핑백은 하나씩 꼭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에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 자회사가 사업자 자격 정지를 통보받고 하한가에 갔을 때 요거 저점이다 라고 여겨져서 들어가는데 야수의 심장. 예상 외로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손절을 해야 하나 기다려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보노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요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채팅창에는 테스트가 올라가고 있네요. 뭐야? 뭐야 저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닌데요? 3%머니 뭐 하세요, 피디님? 1위는 미는 건가? 네. 3%머니. 네, 아무튼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간 실적 보세요. 쭉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하셨던 그 뉴스가 확 터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프랑스 텍스 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이게 5월 24일 날 완전 확정이 났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보여주세요. 하한가 맞고 또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은 4,000원대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이렇게 하한가 내려왔을 때 어느 시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포트는 어떻게 됐나라고 살펴봤더니 맨 처음에는 파격적인 정부 정책 수혜와 해외 확장 기대 이러면서 아주 좋았는데 점점 리포트가 없어지더니 제일 최근 거는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 이게 4월 달에 나오지도 않고 4월 있는 달에.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외국인들 연두 물결. 연두 물결? 이게 올리브영 쇼핑백. 쇼핑백이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의 매출의 3%는 글로벌 텍스프리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네. 이거를 빼고도 지금 올리브영 덕택에 주가에는 사실 너무 많이 크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고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진짜 사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론 내려드릴게요. 글로벌 저게 떼끼. 글로벌 떼끼. 떼끼? 저게 뭐야? 플레임이라도 적어. 거의 김장열 본부장님 수준이잖아 이거는. 아니, 나도 글로벌 올라간 것 같아. 떼끼. 글로벌 택기는 뭐야? 아, 글로벌 떼끼. 떼끼. 아, 그 무슨 뜻인데? 혼낼 지금 때, 너무 혼내줄 때 주가가 안 떼끼 좋으니까 한다고? 떼끼하다. 말을 안 듣고 저쪽 가서 앉아. 일로 오세요. 들어갈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네. 택기한다라는 네. 의미로 글로벌 택기. 알겠습니다. 아까 그 투표 기능은 네. 제가 뭐야? 삭발 투표한다 안 한다 막 이랬더니 아, 제가 아. 투표 기능 없앴다 그랬더니 피디님 뻥치지 말라고 올려온 거야. 투표 기능 있다고. 그렇구나. 택기 피디님 뺏기. 택기. 아하.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 프리. 사실 그때 급락했을 때 프랑스 사업권 그렇지. 그 라이센스 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서스펜더. 했었고 네. 두 분 다 이런 노이즈가 꼈을 때는 사실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 요거 고수의 영역이고 맞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거의 노코멘트 혹은 조금 부정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반대로 두 분이 약간 이건 좀 조심하자 했을 때 이거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하긴 했거든. 야수. 근데 그러고 나서 줄줄 흐르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사실 홀딩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프랑스 사업자 정지가 일단은 정지가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정지가 되는 건데 그 안에 이 지금 회사가 계속 소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바로 사업 재개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말씀 주신 그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과 프랑스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게 빡 해가지고 사실 화장품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거에 대한 선제 1등주 중에 하나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올리브영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슈가 변화하게 됐을 땐 분명 이제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고를 때 그 첫날에 첫날 지나면 아예 하지 마시고 첫날에 좀 비중을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수익 내가 얻어야 되는 이 요구 수익률을 좀 떨어뜨린 상황에서 본전 라인 오면 절반 이상 덜어서 이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홀딩. 홀딩. 네. 지금 가격까지 왜냐면 이게 그 지금 이 밸류가 프랑스 법인 거 다 날라갔다고 쳐도 지금 싸요. 그 적정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올리브영이 망하고 막 수입법인이 전혀 없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진짜로 요즘에 진짜 이 지하철이나 이런 거 보시면 외국인 진짜 많아요. 많아요. 명동 맞아요, 진짜 한번 가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 매출단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단독 사업자이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넘버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남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때 조금 째려보고 있는 그렇다고 막 지금 막 완전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에서 어쨌든 이게 맞아 오케이 우리가 잘못했고 이제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인정을 해주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고럴 때 비중 확대해서 이제 요구 수익만 낮춰주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외국인 진짜 많은 게 관광지 빼고도 그냥 동네 가다가도 외국인 만나는 경우가 맞아. 많아가지고 외국인이 진짜 많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네, 그 저번에 그 제가 했을 때 이 회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으면 소명 기간 30일 내에 안 되면 일단 정지죠.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1개월에서 1년 중에 기간 설정을 세관에서 하겠지만은 일단 1년인데 그 기간 중에 언제든지 소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아들여주면은 언제든지 다시 중간에 영업이 재개되는 거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소명이 1년 정도까지 계속 내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은 아닌 걸로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들었는데 뭐 제가 리포트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럼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들었지만은 자기네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애널리스트 어떤 회사 중립을 낮췄어. 그게 5,200원이거든요. 자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낮춘 건데 실제 만약에 이 회사를 완전히 버리라 그러면은 아마 진짜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커버리지 탈락. 나 커버 안 한다고. 진짜 리스크하면은 나 커버리지 안 한다고 그러거든. 그럼 못 펴줄 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커버 안 한다고도 공표해요? 애널이? 하죠. 저 옛날에 많이 했었어. 그래요? 그럼, 네. 커버 안 하겠다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게 있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커버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 커버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
했다가는 뭐 테러 당할 것 같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리스크가 있으니까 걔네들도 커버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주 안 하지만은 그런 일은 가끔 해요. 진짜 리스크면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5,200원으로 SK증권에서 지가래 한 9천 몇백 원 갖고 있는 게 좀 화들짝 화가 난 거지. 그런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9,400원을 5,200원으로 낮춘 게 4월 23일이었거든요. 중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커버를 유지하겠다는 건 나중에 튀어오르면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거 재개된다면 바로 한 7천 몇백 원 봐야 할 거예요. 그럼 실제 어떻게 하느냐? 7천 몇백 원 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7천 원 정도 하면 7,000원. TP 활용하는 방법. 77이 49, 78에 56.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600원 정도. 그때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게 보면 내 경우는 이게 호재였으니까 이게 올해 내에 안 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1년까지 안 갈 것 같아서 올해 내에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갖다 버리는 종목은 아니라는 네. 거고 홀딩 말씀을 하셨고 TP가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이게 완전 배렸으면 네. 나 커버 안 한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5,000원, 5,300원 정도 기다려봤다가 좀 그 정도는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일단 두 분 다 좀 홀딩을 하면서 좀 네. 지켜보자라는 의견이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4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 금요일 오늘 장도 살짝 조금 매가리가 없었고 그렇죠. 네. 우리 방송도 조금 뭐 금요일스러웠는데 네. 다음 주엔 또 더 재밌게. 왜 오늘 제 힘내서. 한마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한마디가 진짜 기가 막혔어. 어떻게 저런 걸 가져오지? 대단했습니다. 네. 글로벌 택기도 그렇고 트럼프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그렇고 나 죽어도 안 그랬어. 쓰러져. 쓰러지는 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누가. 네네 고맙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우리 콤비를 이름을 딱 맞춰주시네. 이름이 뭐예요? 둘은 명박, 명박. 이쪽은 창렬. 창열 그래서 명박 창렬 이렇게 해서 네이밍 형님들 좋아요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한 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번 주가 뭐 손실이 났던 수익이 났던 어쨌든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다음 네. 주 월요일 날에 아니 또 2개월 한번- 버티면 네. 100만 분의 확률로 잭팟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어, 끝이 잭팟 터주세요, 여러분. 대박 네. 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유쾌함과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